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저희 닥터항 성의학 연구소와 함께 여러분의 성의학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현대 우리 여성의학계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해결해야 할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 Persistent Genital Arousal Disorder, PGAD 또는 PGAT이라고 불리는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는 한마디로 현대 여성의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지금까지 현대 여성의학이 이룬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모두 집대성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질환에 대한 이해 여부가 진정한 여성 성의학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환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약 한 1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개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어떤 환자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의하는 내용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치 저의 클리토리스를 다른 사람이 만지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 자극이 오고 음액이 떨리면서 흥분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를 해도 쉽게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온 것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환자를 본 적도 없고 책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질환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질환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각종 문헌을 찾아보고 논문이나 의학사적을 찾아봤는데도 이 질환에 대한 전혀 단서나 실마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미국의 의사가 쓴 여성 성의학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 질환의 진단명이 PSAS, Persistent Sexual Arousal Syndrome, 지속성 성흥분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실망스럽게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질환의 원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또 그 치료법 또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문의하는 환자도 없었고 잊고 지냈는데 한 6년 전쯤인가요? 우연한 게 미국에 공부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질환을 딱 접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 질환의 명칭이 PSAS에서 PGAD, 즉 Persistent Genital Arousal Disorder, 지속성 성기 흥분 장애로 이제 개명을 한 것이었죠. 개명을 하고 그 사이에 미국의 이제 성의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치료는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었지만 치료에 성공하는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이제 컨퍼런스에 이제 환자가 직접 와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PGAD가 학회에 처음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한 2001년 무렵 미국의 여의사인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샌드라 레이블룸에 의해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보고돼서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 성흥분 증후군 PSAS라고 불리다가 이 질환이 성욕구라든지 자신의 어떤 성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성기의 흥분만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Persistent Genital Arousal Disorder, PGAT, 즉 지속성 성기 흥분 장애라는 증후군에서 장애라는 하나의 disease entity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PGAD라고 불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성기의 흥분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이상 감각이라든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다양한 성기의 이상 감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Persistent Genital Dysesthesia Disorder, PGD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PGAT은 그 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원치 않을 때 반복적으로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성기의 흥분 증상이나 오르가즘 직전의 느낌이라든지 성기의 이상 감각으로서 성욕구나 성적인 공상, 성적인 판타지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이런 증상이 성기의 이상 감각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PGAD라고 진단을 내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PGAD를 처음 접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흥분을 못하거나 오르가즘을 못 느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절로 성기가 흥분되고 오르가즘을 느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환자를 2번 죽이는 일이죠. 물론 이제 환자들 중에 이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서 성기의 흥분되는 느낌을 별 고통이 아닌 그냥 즐거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환자들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PGAD가 아니고 PGA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성기의 자극 증상이 즐거운 느낌이 아니고 불쾌하거나 괴로운 느낌으로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상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니까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다든지 심한 우울감을 겪는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고통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왜 이걸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환자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GAD는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환자들이 스스로 자위를 한다든지 섹스를 해도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PGAD 증상이 오르가즘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피겟 환자들은 섹스를 해도 오르가즘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죠. 증상이 짧게는 수분에서 수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PGAD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자동차를 타게 되면 진동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다든지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감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안하든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 증상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들은 이 PGAD에 소변 증상을 흔히 동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빈뇨나 절박뇨와 같은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 또는 간질성 방광염이 아닌지 의심하게 돼서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이 질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질환으로 오인하고 계속 치료를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질 않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 병원의 환자분이 올려주신 이제 증상인데, 이 증상을 몇 케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2살 여성입니다. 대략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증상이 왔어요. 어릴 땐 속옷으로 아프게 해서 참으려고 했고, 커서는 앉을 때 의자에 걸터앉고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접어서 꾹 누르면서 그 통증으로 이 증상을 참으려고 했죠. 앉을 때 허리를 의자에 붙이고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각이 위로 올라와서 못 참아요. 서 있어도 느껴지지만 앉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증상이 시작됩니다.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을 봤는데 오르가즘을 느낄 정도로 심한 건 아니고 그 부분이 간질간질하고 소변 마려운 것처럼 마렵지만 소변이 마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과민성 방광염 치료도 했답니다. 항상 간질간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앉으면 심해지니까 앉아서 집중하는 걸 못하고 그냥 항상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뇌를 긁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바지도 맨들맨들한 건 성분 자극이 더 심해서 못 입고 커피를 마시면 더 심해져요. 생리할 때는 원래 성욕이 생기는 편인지 생리 전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질환이 간질간질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야한 거 보면 좀 더 흥분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보지 않아요. 평소에도 야한 생각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닙니다. 이렇게 증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약 2년 전부터 성적 자극과 무관하게
질 안쪽이 조여오고 음액이 우려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위라도 하지 않으면 해소가 안 돼 짜증나고 불안하며 자위를 하고 나서도 또다시 성기 우려이 반복돼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매번 잠도 설치고 온몸이 짜증나는 기분, 정말 지긋지긋해요. 치료는 가능한 것인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증상이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나요, 여러분? 과연 이런 증상이 즐거운 느낌이 될 수 있을까요? PGAD의 빈도는 영국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여성 중에 약 1%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면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의 보고를 보면 평균적인 유병률을 전체 여성 중에서 약 1.5% 정도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유병률인 약 1.5% 정도를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37만 5천 명 정도의 여성이 이 질환을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한 코로나 폐렴의 확진 환자가 1만 명 전후인 걸 생각하면 무려 37배가 넘는 환자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질환인 것이죠. 과거에 이 PGAD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주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과에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많이 했었죠. 근데 쭉 성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질환은 물론 드물게 정신적인 원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경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보면 요추 아래쪽에 청골이 있는데 이 청골에서 나오는 전수신경이 있는데 전수신경 2번, 3번, 4번 신경이 우리 이제 생식기 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증 자극이나 감각 감인이 PGA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수신경 2, 3, 4번이 지배하는 영역의 신경은 바로 이제 외음부의 감각신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성기의 자극에 의한 성적인 자극은 모두 척추를 따라서 외척 척수 시상로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뇌로 올라가서 시상을 거쳐서 통증 자극은 대뇌피질로 그리고 성적인 자극은 시상 하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감각의 신경이 이동하는 경로가 유사하고 뇌에서는 통증 자극이나 성적인 자극을 아주 유사한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도 비슷하죠. 통증을 느낄 때의 얼굴 표정이나 성적인 자극, 쾌감을 느낄 때, 오르가즘을 느낄 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각을 느낄 때 나는 어떤 신음소리나 흥분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음소리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뇌에서는 이 두 가지 감각을 굉장히 혼동하기가 쉽죠. 강한 통증 자극이 때때로 1차 중계적인 시상에서부터 대뇌피질로 가야 할 신호들이 때로는 시상 하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통증 자극이 발생하고 있는데 뇌에서는 이를 성적인 자극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고 받은 자극에 따라서 성기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나 성기의 흥분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PGAD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PGAD 치료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PGAD의 원인이 점차 신경학적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초, 즉 외음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2번, 3번, 4번 천수신경의 지배하는 영역이라든지 그 감각이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증 자극이나 이상 감각을 추적해서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완치가 되거나 증상이 개선이 되거나 또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치료되지 않은 환자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성 환자들은 상당히 원인을 찾을 수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 환자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PGAD 유병률 1.5%를 생각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한 코로나 폐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병률을 자랑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이 질환은 성욕이 가하거나 자신의 성행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뇌에 마귀가 씌어서 생기는 질환도 더더욱 아니고요. 자위를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도 아닙니다. 물론 간혹 드물게 자위가 이 질환의 촉발인자, 즉 트리거 팩터는 될 수 있지만 이 질환의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질환이고 결코 숨어서도 안 되는 질환입니다. 아주 많은 환자들이 완치가 되고 있고 또 증상이 개선되거나 호전되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혼자만 앓는 병이 아니고 많은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숨지 마시고 꼭 저희 병원에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